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영어 공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교재나 강의로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영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실제로 가보는 거예요, 현지에. 근데요, 우리가 실제 현지에 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를 통해서 영어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쏙쏙 박히는 영어 표현과 김원샷이 알려드리는 꿀팁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 첫날이만큼요, 저의 직접 겪은 이야기로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일로 한번 누구나 한 번쯤 꼭 한번 가고 싶어하는 미국 최대 도시죠, 뉴욕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멋진 레스토랑, 비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떡볶이나 호떡 이런 것처럼 길거리 음식도 정말 많거든요. 푸드트럭에 보시면 프레즐이라든지 타코 이런 게 먹어보면요, 입에서 사라락 녹고 그 뉴욕의 이 기분 좋음과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프레즐을 먹고 싶어가지고 푸드트럭에 갔습니다. 한 개에 $5였어요. 5불. 굉장히 싸죠? 자, 근데 주머니를 봤더니 제가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잔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마치 떡볶이 1인분을 먹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잔돈을 좀 바꾸기 위해서 눈앞에 딱 보이는 Bank of America라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K은행 정도의 4-5블록만 가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미국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잔돈을 바꾸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제 차례가 되면 영어를 딱 써야 되니까 속으로 잔돈을 바꿔주시겠어요 용어를 미리 영작을 준비했습니다. Can you라고 하면서 바꾸다니까 change.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살짝 떨면서 Can you change my $100? 이렇게 제가 내뱉었거든요. 근데 은행원이 약간 피식 웃으면서 좀 이상한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내 영어가 안 통하나? 내가 혀를 과하게 굴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식은땀도 좀 났습니다. 약간 움츠리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돈을 바꿔주기는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돈을 바꾼다라고 할 때 change라는 동사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쵸? 근데 원어민들은요, $100짜리를 $10짜리로 바꿀 때 잔돈을 여러 개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break,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break 동사는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 break는 깨트리다라고 외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break, 깨트리다, break, 깨트리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렇게 1:1 대응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트린다라는 것은 여러 개로 쪼갠다 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유리병을 깨트리면 유리파편이 여러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돈을 바꾸는 것도 큰 지폐를 작은 지폐 단위로 쪼갠다 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잔돈 바꿔주세요 하실 때 change 말고 break,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can you 보다는요, 좀 더 정중한 표현인 could you 이렇게 말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 $100 좀 바꿔주시겠어요? Could you break my $100? Could you break my $100? 앞으로 잔돈 바꿀 일 있으면 꼭 break 동사 쓰셔서 Could you break my $100?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너 속의 코너죠. 김원샷의 꿀팁 타임, 꿀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미국 현지에 도착하셨을 때 신용카드 물론 가지고 가시겠지만 $10짜리 이하 화폐를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팁 줄 때라든지 플리마켓 같은 데 가셨을 때도 쓸 일이 많으니까 미리 환전해 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근데 미리 환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지 은행이나 환전소 가셔서 잔돈으로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바꾸실 때 그냥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찍어서 저 $5짜리 몇 장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표현하는 방법 한번 우리가 익혀보도록 할게요. 한국말의 경우는 $10,000짜리 2장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몇 장 얼마짜리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순서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10짜리 7장이랑 $5짜리 6장 주세요. 요거를 이야기를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자,
10달러짜리 7장이었으니까 7장이 먼저 나오겠죠? 7. 10달러짜리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tens.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뒤에 tens 하시면서 s, 복수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달러짜리 7장은 7 tens가 되고요. 5달러짜리 6장 주세요. 이건 6장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6. 5달러짜리는 5s.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붙여보면 7 tens and 6 5s plea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현만 잘 익혀두신다면 우리가 환전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입으로 연습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미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통해서 영어 표현과 현지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잔돈을 바꾸다라고 할 때는 change money가 아니라 break money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100달러짜리 바꿔주시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Could you break my $100? Could you break my $1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폐 몇 장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10달러짜리 7장과 5달러짜리 6장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7 tenths and 6 fives, please. 7 tenths and 6 fives, please.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셔서요, 꼭 잔돈을 바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저처럼 떨지 마시고 오늘 학습한 표현을 입으로 많이 연습하셨다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아, 그리고 미국에 가시게 된다면 프레첼도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Hello everyone.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김원샷 설비입니다. 설비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지만 네, 목소리로만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맞아요. 오디오는 처음인데 왜 요새는 많은 분들께서 홈페이지나 댓글로 저희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래서 이번에 수강생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궁금증을 해소해주면 어떨까 해요. 와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여행에서 영어 때문에 또는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했던 에피소드를 가진 시청자분들의 리얼한 사연을 통해서 와우. 문화적 차이도 알려드리고 네.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사연자 굉장히 기대돼요. 네, 닉네임이 빵러버. 빵을 오. 너무 좋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른 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행하러 다닐 때마다 빵을 먹는 빵러버입니다. 네,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죠? 빵러버. 네. 야나두를 수강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수강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 1월부터 야나두 수강하고 있었어요. 오.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꾸준히 해서 며칠 전에 그 야나두 장학금? 와우, 축하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real 하고 계시죠. 회원님이시네요. 정말 이런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얼마 전에 빵러버님께서 여행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에피소드인지 저에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자,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영국 런던 쪽을 여행을 했었는데 네. 진짜 맛있는 햄버거 집을 찾았었어요. 어니스트 버거라고 어니스트 그 버거. 혼자 먹으러 갔었는데 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때 제가 한국처럼 바로 앉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치워줄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직원이 길을 막아 서 있어가지고 네. 빈자리가 있어도 안내를 안 해주시고 그러다가 제 차례쯤 됐을 때 직원이 next 이러길래 제가 앞으로 가서 am I available?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 직원분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 외국인들 특유의 what? 하는 표정으로 엥? 하길래 저도 따라서 당황해가지고 엥? 하고 일단 자리 잡고 햄버거는 맛있게 먹긴 했는데 네. 아, 우선 그때, 표현력이 네. 너무 좋으세요. 엥? 맞아요. 이렇게.
제가 그때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아까 am I available 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네. 혹시 직원분이 남자분이셨나요? 네네네. 남자 직원분이셨어요. 혹시 빵 러버님께서는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알고 계세요? 약간 뭐 가능하냐 약간 이런 식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빵 러버님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한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대화에서 잘못 쓰면 그 직원분께서 flirting, 약간 대시한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are you available? 이라고 하면 너 시간 있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못 알아듣고 am I available? 이라고 했을 때 I'm available. 저 시간 있어요. 라고 조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전에 내가 배웠던 그런 뜻이랑 실제 문맥에서 쓰이는 뜻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미주권에 갔을 때 식당 에티켓들 그런 거 한번 미리 점검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미리 이제 입장하셨을 때 우리 빵러버님이 아무 좌석에나 가서 앉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입장하시고 입구에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는 거. 그러니까 먼저 가서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빈자리에 보통 앉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창가 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에 앉게 마련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미국 레스토랑마다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하다라는 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외국에서 웨이트리스 생활을 꽤 오래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직원 입장에선 사실 그게 되게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문화 차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빵러버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네. 식당에 들어갈 때 알아둬야 할 영어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캐주얼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입구에 만약에 Please wait to be seated. 요 사인이 보이면 자리를 안내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lease wait to be seated. Please wait to be seated. 여기서 seated는요. 네. SIT가 아니라 SEAT예요. 스펠링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e seated, 앉음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Please wait to be seated. Please wait to be seated. 발음이 빵을 드셔서 그런지 부드러우세요. 굉장히 그냥. 잘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꼭 필요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왜 자리를 안내받으시려면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셔야겠죠. 반드시 그죠? 네. 만약 혼자 여행 중이시라면 한 사람 자리 주세요. Table for one, please. Table for one, please. 너무 잘하시는데요? 간단하네요, 그죠? 표현이. 네, 이게 중요한 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질문으로 막 테이블 하나 주시겠어요? 영어로 어떡하지? 할 필요 없이 Table for one, please. 중요한 건 끝에 please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혹시 2명이 왔다 이러면은 네. Table for two, please. 응용력도 그냥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빵 사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6명 자리 주세요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able for six, please. Beautiful. 좋습니다. Perfect. 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 좋은 사연 갖고 통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빵러버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많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청취자분들이 여행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깔끔하게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당에 이 문구가 보이면 안내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to be seated. Please wait to be seated. 그리고 한 사람 자리 주세요. 영어로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게 전치사 for 활용하시는 거죠, 그죠? Table for one, please. Table for one, please. 그리고 마지막은요. 앞에서 살짝 지나갔는데요. 시간 있어? 물어볼 때 영어로 Are you available? Are you available? 저 시간 있어요. I'm available. 와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대답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대답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빵로버님께서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여행 가셔서 영어 때문에 당황스러우셨던 사연 저희가 속 시원하게 고민 타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re always available.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원유나의 마페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법처럼 패턴만 알면 영어가 슬슬 마페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쉽게 가르치는 강사 원예나고요. 옆에 게스트분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그레입니다. 네, 진그레?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지인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인데요. 예. 네, 하도 예스만 한다고 해서 예전에 예. 미생의 장그레에서 진씨라서 진그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그레 씨. 제가 여러분들께도 별명을 지어드리려고요. 여러분은 야나두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야망.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진그레 씨와 야망이들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마페영.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할 패턴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네. 네. 일단 우리 진그레가 먼저 한번 감탄을 해볼까요? 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평상시에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너무 감히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다. 네. 그죠?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멋진 선생님이다. 네, 정말 감정을 담아서 네. 예나 쌤은 정말 너무 멋진 선생님이다. 아, 이게 감탄을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실력을 끄집어내서 네. 해보세요. 뭐-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멋지니. 멋지니, 멋지니. 나이스고, 나이스인가? 나이스고.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티처고. 티처고, 네. 또 팁을 드리자면 네. 오늘 참 아름다운 날이로구나 했을 때 뭐 썼죠? What a beautiful day 기억나지 않나요? 맞아요. 네네. 그거 다 더하면 네. 돼요. 그러면 What a nice nice. teacher. 근데 이제 우리는 네. 지금 뭐가 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그쵸.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법처럼 술술 나올 수 있게 진그레와 야망이들을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오. 기대되죠? 네네, 진짜. 자, 갑니다. 오. 마페영. 여기서 이제 What a beautiful day 했을 때 what a 이 what이 무엇이 아니라 감탄하는 거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야망이들도 what a 와라. 머릿속으로 와, 선생님 예나쌤 진짜 멋져. what a 와라. what a 와라. 이거예요. 야망이들도 같이 what a 와라. 이게 입에 붙어야 돼. 변형까지 잘한다. 다시 한번 what a 와라. 그 뒤에다가 nice teacher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못했던 거 what a nice teacher 해보세요. 시작. What a nice teacher. 그건 거죠. 네. 저 보면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예나쌤 정말 멋져. What a nice teacher. Thank you so much. 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자신감 갖고 조금 더 많은 말들을 해볼게요. 우리 진글의 집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방이? 깨끗하진 않네요. 그럼 더럽다고 해볼까요? 정말 예나쌤 초대해놓고 방이 이게 뭐야? 방이 정말 더럽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네, 깨끗한. 그럴까요? 네. 바꿀까요? 네.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그럼 깨끗한 영어로? 클린입니다. 자, clean. 그 다음에 방은 영어로? 방은 룸이요. 그렇죠. 이것도 말하는데 한 1초 걸리네요. 잠깐만요. 따라합니다. 징그레와 야망이들. 갑니다. clean room. 시작. 클린 룸. clean room. 클린 룸. 깨끗한 방에다가 앞에 water만 붙이면 와, 진짜 방 깨끗하다. 이렇게 감탄이 돼요. 네. What a clean room. What a clean room. 이때 중요한 건 연기예요. 다 같이 네. What a clean room. What a clean room. 와우, what a clean room. What a clean room.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해볼게요. 이번 더럽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what a What a dirty room. 그쵸. What a 네. dirty room. What a dirty room. What a dirty room. 냄새나 진짜. What a dirty room. 이게 뭐야. 이불 언제 빨았니? What a dirty room. 이렇게. What a dirty room. 쉽죠? 네.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네. 그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개인 전용기가 있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한 14명 정도 타고 비행기 안에 침대 있고 샤워실 있고 와. 소파 있고 막 TV 있고 네. 와 진짜 비행기 너무 멋있다. 이렇게 우와. 감탄하고 싶은 거야. 진짜 비행기 너무 멋있다. 자, 비행기가 뭐죠? 비행기는 보통 이제 플레인 하시는데 네네네. 뭐 또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원어민들은 jet 이걸 많이 써요. 아. 제트기 할 때 네. 따라해보세요. jet. jet. 그리고 무조건 좋은 건 그냥 nice 붙이면 돼요. 아, nice 네. jet. Nice jet. nice jet. Nice jet. nice jet. Nice jet. 이왕이면 jet 할 때 입술 빼세요. jet. Jet. 완전 좋아. perfect. 진짜요? 와, 완전. nice teacher. 완전 징그레 짱. Jet. 잘한다니까 더 잘해. nice jet. Nice jet. 자, 감탄합시다. 와. 너무 멋있다, 비행기. 시작! What a nice jet. 이거밖에 안 돼요? What a nice jet. 더 크게. What a nice jet. 마태양. 오늘 우리가 감탄문 뼈대를 입으로 연습을 해봤는데 무엇이 어떻다,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nice jet, nice teacher, dirty room, clean room.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다 앞에 what a, what a. What a- 감정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야망이들, 징그레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What a nice jet. What a nice jet. What a clean room. What a clean room. What a dirty room. What a dirty room.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언니나 What a nice teacher. What a nice teacher.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cuse me? Please take a picture of me, please. Oh, sure. 1, 2, 3. Here you go. Thank you, but one more, please. Top to bottom. Top to bottom? You're on the plane with Audrey. Welcome everyone. You're on the plane with Audrey.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윌레스입니다. How are you today, Willis?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AI 로봇 같달까? 그냥 긴장 안 한다고 했는데 어. 긴장이 되네요. 긴장돼요, 계속? 예. 3일 동안 저희 배웠던 거 혹시 복습하셨나요? 배웠던 거 당연히 복습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빨리 좀 가주시겠어요? 네. 이런 표현 배워봤거든요. 어떻게 네. 말했죠? 시작! 뭐였지? 와, 복습 안 했네. He is such a liar, 여러분. Can I go faster인가? 어머, 본인이 택시 기사야? 왜 can I야? Can you 하셔야죠.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can you go faster? 아니면 can you speed up? 이렇게. 맞다, 여러분, 스피드. 여러분은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복습은 필수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One more time. Can you go faster? Can you go faster? Can you speed up? Can you speed up?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오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사연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미국 여행을 갔었을 텐데 음흠. 돌아다니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현지인, 미국인, 한국 사람 다 물어보고 댕겼는데 어허. 그 마지막에 워싱턴 유니온역인가 앞에 콜럼버스 분수대라고 뭐 하나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념사진 좀 찍고 싶어서 네. 모르는 사람 붙잡고 이제 Please take a picture of me 막 이랬거든요. 사진 찍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니 이 아저씨가 얼굴만 큼직하게 찍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네. 전신 찍어달라고 전신샷을 찍어달라. 한 번 더 찍어달라 one more top to bottom 이랬거든요. 전신을 네. top to bottom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전신샷을 결국에 찍어주셨어요? 바디랭귀지로 막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좀 사진 찍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면 사진 꼭 찍잖아요, 누구나. 무조건이죠. 그렇죠, 무조건 네. 찍으니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네.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부터 일단 알고 갑시다. 뭐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를 조금 공손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Can you please? 그것도 좋아요. 근데 또는 can을 could, C-O-U-L-D 네. 이 단어를 써서 could you? Could you? 하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한번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일단 저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 말부터 해볼게요. 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겠죠? 네. 사진 찍다 어떻게 돼요, 윌레스님? Take a picture. Yes, 이어봅시다.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좋아요. 나의 사진이니까 뒤에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나의 of me를 이으셔도 좋아요. 한번 쭉 이어서 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Great. 아까 여기 윌레스님이 please 이거 Please. 붙이셨잖아요. 네. 사실 place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맨 뒤에 붙여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please? 그렇게요. place가 붙는 만큼 네.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신샷을 네. top to bottom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몸 전체잖아요. 네, 전체. 전체 영어로 뭐예요? full. F-U-L-L, full. 그래서 몸 전체가 full body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 full full body. body. 여기에 촬영, S-H-O-T, 샷이니까 전신샷을 a full body sho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a full body shot. 우리 아까 사진 찍다. 이게 뭐였죠? Take a picture. 근데 그 a picture 자리에 a full body shot을 넣으면 되겠죠? 아, 전신샷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네. Could you take a full body shot? 이렇게요. Could you take a full body shot? 네, 좋아요. 또 우리 윌레스님 사진 찍을 때 또 궁금한 표현 없으셨어요? 아, 이제 사진기를 세로로 찍든가 막 가로로 찍든가 해서 막 여러 가지 각도로 찍고 싶거든요. 아, 그쵸. 그때 이제 쓸만한 표현 같은 게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전신으로 찍고 싶으면 이렇게 세로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단어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V-E-R-T-I-C-A-L 이라고 해서 원래 vertical인데 이게 연음돼서 vertical 이런 발음이 됩니다. vertical. 좀 어렵죠? 많이 어렵네요. 이게 세로의 이란 뜻의 단어고요. 세로의. 이거를 세로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ly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vertically. vertically.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복 연습해야 돼요. 아, 반복 연습해야 되는군요. 네, 그냥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vertically. vertically.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세로로. 세로로, 그렇죠? 우리 그럼 이 표현부터 해봅시다. 저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a picture? 세로로? vertically. Yes. 이제 그걸 우리 자연스럽게 연습해 볼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vertically? Could you take a picture vertically? 좋아요. 그러면 세로로가 되고요. 네. 가로로. 나는 이게 좀 밑에가 잘렸으면 좋겠어. 가로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horizontal이라고 하거든요. 와우. 스펠링이 H-O-R-I-Z-O-N-T-A-L. 강세를 Z-O-N에 넣어보시면 돼요. horizontal. horizontal. 지금 발음 아주 좋았어요. 아, 정말요? 다시 한번. horizontal. horizontal. 이게 가로의니까 가로로라고 하면 ly를 붙이면 되겠죠? 네. horizontally. horizontally. Very good. 이제 할 수 있겠다. 저 이 가로로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horizontally? 이 단어랑 잘 맞네. 와우. 가로로만 찍으세요. 다시 한번. Could you take a picture horizontally? 시작. Could you take a picture horizontally? 처음보다 아주 좋다. 아. 그럼 이쯤 하면 또 세로로가 헷갈릴 수 있어. 세로로 좀 찍어주세요. 시작. Could you take a picture vertically? Very good. 여기서는 좀 단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vertically, horizontally 계속 연습해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반복이 답이군요. Yes, right. 아, 근데 이제 찍다 보면 이제 상반신만 또 찍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배경 좀 많이 네, 나오게, 그렇죠? 네. 어렵지 않은데 허리에서부터 찍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허리에서부터 그럼 우리 뭐뭐부터 영어로 뭐예요? from From 허리, waist waist. 그 허리 위쪽이니까 위. up. 그걸 이어서 from the waist up 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from the waist up. 그러면 상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금 배웠던 표현 활용해서 저 상반신 좀 찍어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Could you take a picture from the waist up? Could you take a picture from the waist up? Could you take a picture from the waist up? 오, good. 오, 나이스. 여러분 그래서 상반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해보면 허리 위에서부터니까 from the waist up. From the waist up.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랑 사진 찍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어요. 네. 우리가 보통 저 사진 찍어주실래요?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뭐 가로로, 세로로, 맞아요. 전신샷 이런 거 잘 아마 표현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깜짝 퀴즈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제 말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좋아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 내가 친구랑 갔어. 그러면 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어렵지 않죠?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단어. 저 사진 세로로 좀 찍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로, vertically. Right. 앞에 이어서 시작. Could you take a picture vertically? Right. 그러면 저 사진 가로로 찍어주세요. 영어로 하면? Could you take a picture horizontally? 아, 이 단어가 잘 맞아. 무조건 가로로만 찍어가서. Very good. 아, 저 상반신 찍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from the waist up? Perfect. 제 생각에 지난 시간 패러글라이딩 할 때보다 영어 훨씬 잘해진 느낌인데요? 이제 사진 찍을 때 별 문제 없겠죠? 이제 다양한 각도로 진짜 좋은 사진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키 커 보이게 한 187로 돼 보이게, 그쵸? 네. 좋습니다. 전신샷 마지막으로 기억나요? Full body shot. 그럼 마지막으로 저 전신샷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Could you take a full body shot? Perfect.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3분이면 오케이. 3분 영어 패치. Hi guys.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풀어요. 사실 아까도 다녀왔는데요. 웬일이죠? 오늘따라 컨디션 대박. 고음 처리도 잘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스트레스 쫙 풀고 왔어요. 마지막 곡으로는 제 18번. 잔인한 여자라 하. Perfect. 성공. 이런 상황. 완벽하게 성공했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Nailed it. 여러분, perfect 이 표현도 좋지만 다들 알고 식상하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표현도 익혀볼게요. nail, N-A-I-L 이 단어는 못 혹은 못을 박다라는 단어인데 nailed it 이 표현은 못에 머리를 정확하게 쳐야 못이 박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뭔가를 성공한 그 순간 신나서 툭 하고 나오는 거죠. nailed it 발음은요. nailed it이 아니라 연음으로 nailed 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신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감정 넣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nailed it. nailed it. 잘했어요. You nailed it. 자, 그럼 해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 함께 좀 더 찾아볼까요? 계속 미루고 있던 운전면허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 완전 떨렸지만 스무스하게 성공하고 드디어 합격했어요. 성공이요, 성공. 후, nailed it.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nailed it. nailed it.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먹었던 인생 빵이 있는데요. 레시피를 찾아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데 성공했지 뭐예요. Nailed it. 이번에는 nailed it.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을 똑부러지게 완벽하게 해냈을 때 영어로 spot on 이라고 하는데요. spot, S-P-O-T, 점이라는 단어죠. 왜 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를 잘 해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도 따라해 보셔야죠. Spot on. Spot on. 오늘의 표현 nailed it. 해냈다. 성공했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기분 좋게 사용해 보세요. 대체 표현은요. spot on. 여러분, 우리 오늘 학습도 nailed it.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Gina from the States. Peter from the United Kingdom.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여행작가 맹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국 대한영국인 피터입니다. 네. 영국과 미국 영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인식되는 게 아마 발음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미국 vs 영국 약간 대결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는 진짜 미국 처음 갔을 때 영어지만 너무 생소하고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The pronunciation of the same words is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But actually 미국 영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에너지 넘치고 아, 맞아요. 좀 friendly하고 casual하고 Hey man, what's up, Peter? How you doing? 영국 사람들은 그냥 조금 더 보수적이니까 They're more reserved. a little quiet as well. I 근데 liked American English. 그게 또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멋있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영국식 영어 발음이. 네, 멋진 거는 진짜 영국 남자가 진짜 멋있죠. Benedict Cumberbatch. 저는 아니고 Tom Holland, Christian Bale. Well, we have Brad Pitt, Tom Cruise. 그러게요. 멋있는 남자 어디 가서도 있네요. 여기는 또 원빈도 있고 뭐 현빈도 they're 있고 everywhere. 피터 빈트도 있고요. 또 있고. 맞아요. 그 발음 차이는 여러 가지 뭐 글자에서 나타나는데 T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아, T가 중간에 있을 때 네. 단어 중간에 제 이름처럼 My name is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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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merican English, there's no T in my name. Right. T가 잘 안 들리죠.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네.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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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P-E-L-E-R인가? Right. Peter. Hello, Peter. 약간 리을처럼 들려요. 그쵸. 그거 flap sound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 흉내하기에도 좀 힘들어요. 그런 소리 거의 없어요. 영국식. 아, 맞아요. Yeah, so Peter and water as Water. well. Water. 한국 사람들 하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그쵸. 영어는 미국 영어가. 네, 맞아요. 그쵸? 그 스펠링 할 때 진짜 Peter 네. very similar to Peter. Right. Peter. 네, 그래서 그냥 다 이제 다음 편부터 미국식 영어 나오지 않고 영국식으로 쭉 갑시다. Oh, well. 근데 그러기 전에 in 네. your name there's also R. R 얘기하지 맙시다. R, 네, 저는 이거 because-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식 영어에서는 R 발음을 하잖아요. 네. Peter, 네. water. 네. 근데 네. 영국식으로 읽으면 왜 R 소리가 안 나죠? 다음 글자를 넘어갈까요? 아니요, 진짜. How do you say your name? I say Peter. Peter. Like there's no R, right? Right. Almost no R. 그거는 어떻게 앞뒤가 안 맞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영국식 영어 R가 끝에 있을 때 거의 그냥 소리를 네. 한글로 따졌을 때 미국 사람들 진짜 약간 강조하면서 그 R가 있다. 네.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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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라요. 근데 단어 중간에 있을 때는 R 소리가 둘 다 나는 거죠. 네네네 하고 앞에 있을 때도 똑같고 네. 영국하고 미국 근데 그 끝에 있을 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힘들지 않아요? 그 발음 Peter No, it 제가 comes very naturally. 그 목이 아파요 Peter water Peter, water. Oh okay you say it much better than me Okay so the R America wins T Britain wins 1대1이네요. 오,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면 다음 알파벳 글자 되게 큰 차이 나는 거 A. Oh, yes, A. Okay, it's the first letter in the alphabet, and when it's in the middle of a word, 진짜 여러 가지 소리 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는 뭐 그 춤이라는 단어, dance. Oh,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Gina? dance 하면 저는 뭔가 막 왈츠를 춰야 될 것 같고. 영국 사람은 옛날 춤만 출 수 있어. 맞아, 그 In 문제 맞아. America, when we say dance, we get down. 약간 힙합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춤은 출 수 있지만 영국 사람들은 아 소리가 더 가깝죠. dance. 네, 미국에서는 에 소리에 가까운 A 발음이 나서 dance. dance. 근데 솔직히 남자가 지나 씨한테 와서 Would you like to dance? 아니면
Would you like to dance? 하면 뭐가 더 와닿아요? It totally depends on who asks. 생긴 거는 몰라요. 깜깜해요. Uh-huh. 네, 그냥 그 목소리 듣고. 근데 Would you like to dance? You Would you like to totally dance? misinterpreted the voice. 왜 그러세요? 끝까지 답을 안 하네요. 뻔히 듣는 사람은 다 영국식이요. 영국식. Thank you Oh, very well. much. 또 그 A가 나타내는 단어는 그 차이. aunt, aunt. aunt. 네. 그 이모라는 이모 뜻. 고모 할 때. 그렇죠. aunt. 그거 A가 처음에 있을 때도 차이 있네요. can't도 I'm 다르죠. sorry. 네, we say can't. 그거는 sorry 했던 이유 can은 can 똑같이 하는데 네. 영국은 그거 부정 의미로 변할 때 can't, can, can't. 그쵸. 근데 솔직히 그거 구분하는 거 미국식 영어로 힘든 이유 그 끝에 있는 T 어떤 때 약간 되게 맞아요. 약한 발음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can인지 can't can't인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있어요. 맞아요. 네, 영국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돼. I actually prefer the British can't Can, here. can't, can, can't. Yeah, not bad at all, right? So I could say, I can't do this, Gina. 저 할 수 없어요. I can't do this. You can? I can't. 아, 이렇게 막 뱉어야 맞아요. 진짜 강조되죠. 근데 제가 그 미국 친구랑 놀 때도 미국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영국식 발음을 맞아요. 하면. 네, it's 그래서 very popular. 맨날 시켜요. 한 문장, 대표적인 문장 있어요. A bottle of water. Oh, yes. A bottle of water for Peter. 이렇게까지 할 수 We 있는데. do ask that, yes. It's fun to do it. And I like it when they say it. Can you say that for me, Gina? A bottle of water for Peter? A bottle of water for Peter? 훨씬 더 친한 것 같아요. Oh, yes, it gets Yeah. very friendly. I do like it. Okay, so they're the main differences today. 제 이름은 되게 좋은 약간 Example. 대표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Peter. Right. T, the R, and we also learned about the A. The A as well. So Peter wants to dance in American English. And I want to go dancing with Peter. Oh, that's a different person, isn't it? It's not me. It's Peter. I'll have to find Peter and go dance with him, I suppose. 당연히 둘 다 쓸 수 있고 그쵸? 본인의 선택이죠. 네. And whatever you prefer, that's fine. I won't judge you, I promise. It all works. 그러면 지금까지 피터. 진아였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오드리와 함께하는 영단어 이미지 트레이닝.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단어는 break인데요. break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게스해 볼게요. 아마 깨다, 깨지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생각을 깨드릴게요. 오늘의 단어 break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단어는요, break입니다. B-R-E-A-K, break. break는 원래 있던 모양이나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되는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생 때 교실에 있는데 밖에서 남자애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실로 공이 날아오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그 유리가 깨진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딱 브레이크의 이미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eak, 깨다의 의미인 거죠. 헐, 쟤네가 유리창을 깼어. Oh my god! They broke the window. They broke the window. 근데 이 break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영화관에서 조용히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분위기 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깨는 게 아니어도 우리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유지되어 있던 약속이나 규칙을 깨거나 어길 때도 바로 break를 씁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했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럴 때 너 지금 나랑 한 약속 어기는 거잖아. 너 지금 나랑 한 약속 어기는 거잖아. You're breaking your promise. You're breaking your promise.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 어기지 마세요. 그 말 어기지 마세요. Don't break your word. Don't break your word. 이렇게 break의 어떤 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물건을 깨는 게 아니더라도 break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break가 또 다른 상황에서도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break에는 휴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작업을 하다가 그 흐름을 깨고 쉬는 거여서 break가 휴식이란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쉬자 라고 하면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황을 조금 더 볼게요. 회사에서 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의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영어로 하면 I think we need a break. I think we need a break. break가 휴식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휴가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일의 흐름이 깨진 거니까요. 친구가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오드리, 너 오늘 회사 안 갔어? 나 지금 휴가 중이야. 나 지금 휴가 중이야. Yeah, I'm on a break. Yeah, I'm on a break. 여기서는 전치사 on도 함께 쓰셔야 합니다. Yeah, I'm on a break. 참고로 여름 휴가는 summer break, summer break라고 할 수 있겠죠? break의 다양한 의미 그려지시죠?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한국말을 드리면 영어로 답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꼭 말로 해보세요. 1번, 친구 집 갔다가 제가 모르고 친구 안경을 깔고 앉은 거예요. 결국 깨진 거죠. 그래서 미안, 내가 네 안경 깨트렸어. 내가 너 안경 깨트렸어. 영어로 하면 Sorry, I broke your glasses. Sorry, I broke your glasses. 2번,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어요. 너 또 약속 어기지 마라. 약속 어기지 마라. 영어로 하면 Don't break your promise again. Don't break your promise again. 3번, 대리님이 여름휴가 가셨는데 대리님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리님 휴가 가셨어요. 여름 휴가 갔어요. 영어로 하면 She's on a summer break. She's on a summer break. Good job! 잘하셨어요. 오드리와 함께하는 영단어 이미지 트레이닝.
오늘은 단어 break 배워봤는데요. 이 단어의 이미지 이제 그려지시나요? 원래 있던 상태에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되는 이 느낌을 갖고 오늘 저와 배워봤던 예문들 한 번 더 입으로 복습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잉! 원유나의 말문이 트이는 Pattern 31.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유익하지만 따라하면 더 실감나는 영어 원유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때 예전보다 더 안정감 있게 들리고 예전보다 더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질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제 예상이 맞겠죠? 이제 느낌 동사가 다 끝나고 시제의 첫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로 어떤 일상을 표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영어를 연습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다. 실력 좀 한번 볼까요? 아, 네. must로 공감하기, 자신 있는 문장 표현해 주세요. 어머, 뭐뭐 하겠다 이런 느낌. 느낌까지, 네. 연기까지 동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Congrats! You must be relieved. 발음에 안정감이 잡힌 것 같아요. Congrats, you must be relieved. You must be relieved. 되게 안심되겠다. 또 하나는요? I'm sorry. You must be tired. I'm sorry, you must be tired. 그쵸? 네. 짝짝짝짝 잘하셨어요. 역시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네요. 자, 오늘은 시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시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면은 대부분 현재 시제 하면 now, 지금이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나쌤 커피 드세요? Yes, I drink coffee. 이것을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고 번역만 할 게 아니라 네, 저 커피 마셔요. 늘 마셔요.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셨고 내일도 마실 거고. 그러니까 현재 시제하면 now 뿐만이 아니라 yesterday, tomorrow까지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는 느낌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자, 커피 드세요? 영어로 네, 저 커피 마셔요 해보세요. Yeah, I drink coffee. 그 느낌이죠? 느낌 네. 와요? 네. Yeah, I drink coffee. Yeah, I drink coffee. 계속 가볼게요. 저는 청소를 해요. 영어로 하면 I Clean? 맞아요. I clean. 나는 청소를 한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I clean. I clean. 친구 사이에서는 너 청소 안 하지? I clean. 나 청소한다고. 이런 느낌이죠. 아, 네. I clean. 시작. I clean. I clean. I clean. 음악 많이 듣나요? 너무 많이 듣죠. 이동 중에 음악 들어요? 혹시? 무조건 듣죠. 그럼 그 문장 영어로 해볼게요. 저는 음악을 들어요 해보세요. I listen to music. 맞아요. 더 자신 있게.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어요. 이동 중에. 또 알려줄게요. On the go. I listen to music on the go.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go 가다, the go, 감. 근데 on은 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동 중, on the go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거는 꿀팁으로 가져가고요. 네. I listen to music on the go. 시작. I listen to music on the go. 저는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이동 중에 음악을 들어요. 이런 느낌이죠. 한 번 더. I listen to music on the go. I listen to music on the go.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리를 직접 해서 드세요? 아니면 시켜 드세요? 둘 다 하는데 네. 그래도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저 집에서 해 먹어요. 이 느낌이죠. 아, 네. 이때 이제 현재 시제를 선택해서 쓰는 거죠. 나는 요리한다 영어로 I cook. I cook. 그 다음에 뒤에 for myself 붙이면 돼요. 아하. 전 직접 해 먹습니다. I cook for myself. I cook for myself. 이때 느낄 게 현재 시제 늘, 언제나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한다. I cook for myself. I cook for myself. 그럼 이번에는 시켜 먹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켜 먹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보다 뇌 자극을 하면 좋거든요. 시켜 먹다가 영어로 뭘까요? 주문하다,
배달,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네, 주문하다, 배달. I- 머릿속에는 딜리버리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거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주문하다는 order.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는 주문합니다. 이 표현 원어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I order delivery. I order delivery.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두 번 할게요. order. order, 나눠서 order 이 느낌. order. order. I order I order delivery. delivery. 지금 발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켜서 먹어요. I order delivery. 시작. I order delivery.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야식을 먹어요. 이때 나는 야식을 먹는다가 아니라 네, 저 야식 먹어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느낌으로 네. 야식 먹다 도전해 보시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야식. 나이트 들어가나요, 나이트? 들어가죠. 고민하셨으니까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알고 나면 쉽습니다. 네. 자, 나는 먹는다. I eat I eat. late at night. I eat late at night. 원어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I eat late at night. 시작. I eat late at night. 이 느낌은 저는 반복적으로 야식을 먹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현재 시제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쓸 법한 우리들의 그 습관들을 영어로 표현해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집중 훈련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느낌이 더 살게 사실 everyday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했던 것들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네. 정확하게 얘기해볼게요. always, 항상 한다. sometimes, 가끔 한다. never, 전혀 안 한다. 요걸 한번 넣어서 말해볼까요? 좀 전에 했던 문장에 always랑 sometimes랑 never. never. 세 개 중에. 근데 네. 발음은 먼저 풀고 갈게요. 따라합니다. always 아니고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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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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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never. never. 자, 이 자리를 혀로 찾아서 한번 아까 문장에 넣어보세요. 세 개 중에서는 이제 본인한테 진짜 자신이 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청소 얼마나 하세요? 청소요? 네. Sometimes. 넣어서 해주세요. I sometimes clean. 맞습니다. I sometimes clean. I sometimes clean. I sometimes clean. I sometimes clean. 이번에는 이동 중에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말해 주실래요? I always listen to music on the go. 너무 잘했어요. I always listen to music on the go. I always listen to music on the go.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요리를 얼마나 집에서 직접 자주 해서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I sometimes cook for myself. 한 번 더. I sometimes cook for myself. I sometimes cook for myself. I sometimes cook for myself. 좋아요. 그러면 음식 배달시키는 거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I sometimes order delivery. I sometimes order delivery. I sometimes order delivery. 그리고 팁으로 sometimes는 앞이나 뒤에 넣어도 돼요. Sometimes I order delivery. 또는 맨 앞에 넣어도 되고 I order delivery. Sometimes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네. 그러면 야식은 어떨까요? 야식은 얼마나 드세요? 야식이요? 네. I never eat late at night. 저랑 못 어울리겠네. I always eat late at night.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자, 현재 시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해봤는데 이런 시제는 언제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배워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일상이나 습관을 말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쵸, 서로 네, 알아갈 때 쓰면 좋겠죠. 그럼 좋을 우리도 것 지금 같아요. 야식 안 먹는 분, 저 먹는 분 이렇게 그러니까요. 알아갔으니까 네. 여러분도 그럴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영어를 잘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하나요? 단어 암기요? 문법 공부? 표현 암기?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점검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 문장 구조, 뉘앙스, 그리고 직접 말해보는 것. 이것들을 그동안 간과하진 않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31개의 강의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녹여놨으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세요. 원예나였습니다. 나 가는 중이야. I'm going. Or I'm coming. Which one? 시츄에이션에 따라 다른
영단어.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come 그리고 go 두 단어의 차이를 볼 건데요. 나 가는 중이야 이 말을 영어로 I'm coming 일까요? I'm going 일까요? 왠지 I'm going 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come 그리고 go 둘 다 가능하거든요. 왜 이게 다 가능한지 그리고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I'm going 그리고 I'm coming 어떻게 다를까요? 집에서 엄마가 밥 다 됐으니까 내려와. 밥 다 됐으니까 빨리 와. 라고 할 때 네, 엄마, 저 금방 갈게요. 저 갈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다, go, 오다, come이니까 나 갈게를 I'm going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정답은 I'm coming 이 맞습니다. 그러면 간다, 가는 중이다인데 왜 coming일까요? 제가 come 그리고 go를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거리를 따지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come here 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쪽으로 와라 라는 거니까 상대방과 저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come here 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go here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있는 곳으로 가라. 사실 한국말로도 말이 안 되죠. go here 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go는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여서 go there, go that way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come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이동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때 쓰는 거고요. go는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내가 상대방과 상관없는 장소로 갈 때 써보시면 돼요.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go를 가다, come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택배 아저씨가 집에 택배를 주러 오신 상황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집에 계세요? 네, 가요. Yeah, I'm coming. 현관문에 서 있는 택배 아저씨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come 쓰시면 되겠죠? I'm coming. I'm coming. 술 먹고 막차 타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왜 안 와? 어디니? 네, 엄마, 저 집 가고 있어요. 저 집 가고 있어요. I'm coming home.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니까 엄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come 써보시면 됩니다.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그럼 다음 상황 볼까요? 제가 잠깐 뭐 사러 편의점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가는 길에 동네 친구를 마주쳤어요. 너 어디 가? 나 편의점 가는 길이야. 나 편의점 가는 길이야. 여기서는 coming 쓸까요? going 쓸까요? 네, 이렇게 말해보시면 되겠죠? I'm going to a convenience store. 내가 친구와 관련 없는 장소로 가는 거니까 go 쓰시면 됩니다. I'm going to a convenience store. I'm going to a convenience store. 어때요? 구분 잘 되시나요? 상황 한 개 더 볼까요?
이번에는 술자리에 있는 상황인데요. 친구들이 2차 가자는데 전 너무 피곤한 상황인 거죠. 오들이 2차 안 가? 같이 가자. 아니, 난 안 가. 나 집 갈 거야. 난 집에 갈 거야. 여기서는 coming일까요? going일까요? I'm going home.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go 써보시면 돼요. I'm going home. I'm going home. 오늘은 come 그리고 go의 차이 함께 봤는데요.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한국말 드리면 영어로 바꿔보시면 돼요. 1번 친구랑 통화하는데 친구가 언제 자기 보러 올 거냐고 물어봐요. 너 나 보러 언제 올 거야? 나 다음 달에 갈게. 나 다음 달에 너 보러 갈게.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m coming to see you next month. I'm coming to see you next month. 2번 주말인데 제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출근하니? 너 회사 가니? 영어로 하면 Are you going to work? Are you going to work? Great! 여러분, 완벽히 이해하셨군요. 그럼 오늘 배운 come 그리고 go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다가갈 때, 즉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come 쓰시면 되고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없는 곳 혹은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는 go 써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다 come, 가다 go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로 구분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